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지난 2019년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미래통합당이 적극적으로 항거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 항거의 숨은 공신을 한번 모셔서 그 에피소드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숨은 비화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의 서지영 보좌역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자기소개와 그리고 인사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서지영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원내대표실의 보좌역으로 일하면서 우리 당의 대여 투쟁의 협상과 그다음에 투쟁을 적극적으로 보좌해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폭넓은 국정 경험을 쌓았고 다시 당으로 돌아와 이제 야당이 돼서 정말 우리 당의 투사들을 지원하고 제가 보좌하는 역할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네. 그럼 참 작년에 저도 이제 뭐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뭐 예산 날치기 이럴 때 자주 뵀던 네, 보좌장님인데 그렇죠. 예. 사실 그 안에서 이제 물론 저는 이제 밖에 있었기 때문에 뭐 듣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제 협상 과정에서 또 있었던 이야기들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네, 혹시 네.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하나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은 정말 치열한 투쟁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님이 당 대표가 되시고 네. 이제 우리 당이 이제 제대로 체계를 갖추고 새 출발을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여당의 모든 폭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협상 과정에서 정말 야당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과정들은 저희들에게 정말 험난한 길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나경원 원내대표의 보좌역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협상의 과정, 투쟁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 또 함께 왔습니다. 네. 정말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투지로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려고 했던 저희가 열정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은 뭐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먼저 예산안부터 통과하고 뭐 관련 법규를 나중에 통과시키고 뭐 네. 그리고 뭐 민식이법 핑계를 대고 공수처부터 통과를 시킨다거나 네. 정말 치사한 짓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예산안은 나중에 연말에 있었지만 네. 누구나 다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패스트트랙 네. 과정에서는 저희가 너무나 숨은 이야기들이 많고 네. 정말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겪으면서 저희가 치열한 투쟁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 신의 한수에서도 굉장히 저희들의 투쟁 과정들을 생생하게 네. 또 국민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이제 유튜브가 그때 큰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네. 심지어는 기자들조차도 신의 한수나 이런 유튜브 방송으로 네. 현장 상영을 지켜보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유튜브 분들을 초대하게 된 가장 큰 공신이 바로 서지영 부자역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저는 네. 저의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저희가 이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투쟁을 하는지 네.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알리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조혜주 네. 상임 선관위원 같은 경우에 임명이 강행됐을 때 네. 저희가 그때 아마 설 연휴 기간 직전이었을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제가 우리 비서실 친구들하고 곰곰이 생각을 한 게, 이 상황 하나하나를 국민들에게 우리가 직접 알리는 방법밖에 없겠다. 네. 그래서 응답하라 문재인 릴레이 유튜브 네.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설날 하루 빼고 매일매일 했었죠. 아. 신의 한수에서 너무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그때부터 우리 보수 유튜버와 또 유튜브 방송가 우리 당이 결합하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제 제가 지금 옳은 소리에서 이제 신의 한수와 함께하는 콜라보 뉴스쇼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우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대면 선거운동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네. 유튜브의 중요성이 매우 지금 가중되는데 아무래도 그게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요도가 높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보수 유튜버들께서 함께 나서 주셨고, 네. 저희가 하고 있는 투쟁의 장면을 생생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현 정권이 어떻게 무도하게 이 상황들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맞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유튜버, 그 다음에 신의 한수, 그 다음에 네. 다른 뭐 매체들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의 이 투쟁을 사실은 생생하게 알릴 방법이 많지 않았죠. 예, 그런 점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숨은 공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좋은 방송도 많이 만들 수 있었고, 사실 그때 이제 미디어 담당관실에서 네, 좀 네. 취재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서지영 보좌장님이 가서 막 항의도 항의를 하고, 많이 예, 했었죠.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그래서 이 취재를 네. 보장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또 사무처는 국회 사무처대로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 우리 보수 유튜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일종의 이제 뭐 좌파 유튜버들도 들어오는데 네. 그것은 적극적으로 제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네. 우리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서 제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불공정한 상황이 될 때는 제가 좀 강한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네. 기억이 나는 게 출입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네, 여러 네. 번 전화드리고 네. 항의하니까 방호 담당관실에서도 예. 마지못해서 출입을 허가하고 뭐 이런 네. 경우도 있었고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보좌장님이 맹활약하지 않았으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생한 화면을 못 봤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가 당을 지키고 네. 이 투쟁에 대열해서 우리가 이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네. 제가 당의 또 국장급 당뇨로서 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정말 그 생생한 현장에 중계를 위해서 정말 도와주신 것 도와주시고 또 이 협상과 그들의 폭정에 맞서서 전략을 짜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고 그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좋은 방송도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물론 아쉽게도 의석수 부족으로 우리가 이제 법을 못 막았지만 네. 그래도 국민들 앞에 우리가 투쟁하는 모습, 우리도 싸울 줄 안다는 모습을 보여주신 어떻게 보면 계기를 만든 게 바로 우리 보좌형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한 거고요. 네. 우리 지도부가 정말 전선에 앞장서 있었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또 열심히 투쟁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정말 나라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이 정말 똘똘 뭉쳤기 때문에 우리 당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원내대표실에 계시기 전에 네, 뭐 청와대에서도 계셨고 네, 뭐 여러 그 중요한 자리를 많이 이제 경험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얘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한나라당 공채로 네. 정계에 첫 발을 디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당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고 우리가 여당일 때 그다음 청와대에 저는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사실 국정기획수석실은 국정 전반의 문제들을 다루고 체크하고 또 계획을 세워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런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또 역할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장관 정책보좌관으로도 제가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 교육정책이 정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또 경험하고 아이디어를 드렸던 그런 순간들이었고요. 네. 또 뭐 국회의장실에서 정무조정 비서관으로도 일했고 네. 이제 우리가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네. 당에서 이제 당의 국장으로 저의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가장 그 이슈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우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종식이 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지역에서는 교육과 부동산.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책보좌관을 하셨다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만드시는데도 아주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교육 정책은 굉장히 정밀한 분석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네. 특히 제가 이번에 출마하고자 하는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교가 많은 곳입니다. 네. 그리고 교육열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릴 때 동래구에서 학교 다녀야 된다고 네. 그러셨는데요. 정말 교육 1번지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보다 더 교육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제가 당에서 당 교육위 수석 전문위원도 했었는데요. 아, 우리 교육위 같은 경우는, 교육계 같은 경우는 교육감 선거에서 이미 보수가 3연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이런 환경 속에서 교육 정책 전반이 좌파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학부모들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음. 현장에서의 교육이 일어나는 것도 그 교육의 정신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국회에 네. 들어가게 되면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 교육위원회가 우리가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교육감들도 전부 다 저 진보 좌파 교육감들이고, 네. 우리 보수의 목소리, 그 어쩌면은 그 합리적인 목소리들이 제대로 나타날 수 없고 교육 정책에도 반영이 안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깨려면 우리 교육위에서 정말 투쟁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예, 그런 데 있어서는 정말 전사들이 필요합니다. 네. 예, 이념으로 무장되고 정체성을 갖추고 있고 네. 또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전사들이 필요하죠. 이번 총선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작년에 원내대표실에서 그 보여주셨던 그런 투쟁력, 그리고 국정 전반, 그리고 교육을 또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이런 네. 지덕체를 다 갖춘 팔방미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체력이 제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그때 이제 열흘 네, 넘게 있었던 그 패스트트랙 사태, 네, 그렇습니다. 작년 4월에 있었던 사태 때 제가 기억하는 건 네, 네. 언제 어디를 가든 보좌형님은 항상 계셨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 보면 국회가 이제 지하 1층부터 공간이 네. 7층까지 있는데, 예, 예. 제가 7층을 가도 계시고, 네, 4층을 가도 계시고, 네, 네. 어디에서나 계셨으니까요. 네, 네. 엄청나게 그 체력적인 소모가 큰 그런 네. 열흘간의 투쟁이었는데도 네. 사실 전 되게 놀랐어요. 네. 가서 좀 쉬고 오셔야 된다 이런 네. 얘기도 제가 네. 물론 보좌형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네. 보좌형님은 그 열흘 동안, 그러니까 240시간이죠. 거기 네, 계속 그렇습니다. 계셨다라고 네, 생각이 될 정도로 예. 체력도 좋으신 걸 보면, 예. 제가 봤을 때는 동네 주민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필요한 인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 우리 부장님께서 너무 과찬을 하셨는데요. 네.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그 투쟁의 대열에 서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님, 그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 네. 그리고 우리 당 사무처 당직자, 그다음에 우리 당 소속의 모든 보좌관, 그리고 네. 그것을 지켜보시는 여러 애국 시민들까지 다 한마음이었습니다. 네. 다만 제가 그 현장에 전선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게 오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빨리 의원님들께 전파를 시키는 역할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경원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지휘를 하시는데 발빠르게 정확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을 보좌를 해드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재미있는 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네. 뭐냐면 이 법사위 이제 그 사개특위랑 정개특위가 이제 기습적으로 여당이 개최를 하려고 네. 이상민 의원이나 뭐 여러 박범계 의원님이나 민주당 의원님들이 막 여기저기를 상임위장마다 그래요. 다 돌아다니셨어요. 네. 그러면 항상 제가 그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항상 먼저 나타나고 했었는데요. 네. 참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민주당 의원님들에게도 제가 조금 실망을 많이 한 건 네. 언론이 없는 곳에서 보좌진들끼리 서로 그 굉장히 맞서 있는 장면들이 많았었습니다. 네네. 예, 언론이 점점 없을 때. 그럴 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 카메라를 들이대시고 그다음에 보좌진들을 동원해서 계속 저희 사진을 찍으시면서 너희들 다 잡아쳐 넣어버리겠어. 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예. 그러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네. 제가 그 과정에서 그 민주당 의원님들께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럼 이것이 바로 이렇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시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라고 제가 한번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날 그 투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모두가 이제 댁으로 돌아가는, 네. 이제 마치고 한밤 새벽에 돌아가는데 그 모 민주당 의원님께서 네. 저보고 좀 살살 좀 하시라고.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그럼 저한테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그랬습니다.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아, 그렇죠. 끝까지 싸워야죠. 그렇습니다. 기죽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때 보면 좀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네, 그리고 네. 저들은 국회 방호 담당관실의 직원들까지 동원을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수적으로도 우리가 열세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좀 네, 네. 잘
싸웠지만 네, 이제 네. 의원수 부족이 가장 문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가장 중요한 네, 네.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반 이상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겨야지 네. 저들의 폭정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닌가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국회에 가시면은 교육위원회를 가시겠다 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그거 말고 또 하고 싶은 뭐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라든지 하시고 네. 싶은 일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교육위원회를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교육적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교육감 선거 제도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런닝메이트 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방자치와 교육행정이 따로 가는 일은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소모가 일어나고 또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도 사실상 보수 교육감 후보가 있고 또 진보 좌파 교육감 후보가 있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 우리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여러 가지 분열 때문에 어쩌면 교육감 선거에서 저희가 거의 우리 진영의 후보자들이 패배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보다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그 주장과 의견을 담는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나서는 것이 네. 국민들에게 정확한 주장, 그 다음에 위장되지 않는 주장들을 교육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바로 제가 국회에 입성하면 네. 교육감 선거 제도부터 고쳐나가겠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당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아주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에서 큰 일을 한 우리 서지영 예비후보 여러분의 선택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바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고 유능한 인재를 국회에서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공정한 선택, 현명한 판단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